넘어갑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함께님, 우리 승리합시다 라고 하셨고요. 고무호수 마렵다님, 조선일보 폐간시킨다고 이재명이 경고했었지요 라고 하면서 조선일보를 폐간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장용진을 TV조선 사장으로 라고 예, TV조선요? 네,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작설차님, 이용마 기자를 비롯해 민주 진영 애쓰신 분들이 왜 암에 일찍 걸려 돌아가셨는지 이해가 갑니다. 저도 암 걸릴 것 같아요. 이 방에 계신 분들 건강 챙기시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건강히 살아서 원하는 것 좀 봐야겠다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아, 그래요. 가끔씩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세상 자꾸 보면은 아우 정말 왜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이유를 알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 전교조 선생님들도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아쉬운 그런 분들이셨는데 어쩜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런 세상에 살다 보면 우리가 이 생명을 갉아먹으면서 살게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자, 세르피아님, 독도를 일본과 나눠서 관리한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예. 저도 듣긴 했습니다만, 제발 그게 소문으로 끝나기를, 그냥 소문이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제는요, 내일, 내일이네요. 이제 8월 31일, 이제 12시 넘어서 8월 31일이 됐으니까 9월 1일, 모레 열릴 여야 대표회담,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사이에 열리게 되는 여야 대표회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이 여야 대표회담이요,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과 한동훈 얘네들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끝을 낼 수도 있다. 아마 여야 대표회담이 끝나면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가 결별에 이를 수도 있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갈등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가 없는 한동훈이 오늘은 우회적이긴 하지만 용산과의 갈등을 인정했습니다. 대통령실 일부가 이상한 말을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윤석열과는 감정 없어요. 대통령실 일부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익명에 기대가지고 익명으로 막 떠버리고 있는데 문제 있어요 라는 식으로 합니다. 윤석열의 참모들을 겨냥하는 형식을 가졌지만 사실상
윤석열을 겨냥한 거죠. 그래서 외견상은 다른 사람을 겨냥했지만 내용을 보면은 용산과의 갈등을 인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야 대표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윤석열과 한동훈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도 있다. 왜? 그것은 여야 대표회담, 그 대표회담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고, 여야 대표회담의 내용은 현재 준비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여야 대표회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사이의 여야 대표회담, 이 대표회담에서 제3자 특검 문제라든지 의정 갈등, 이 두 가지 문제가 거론되기만 거론되면은 윤석열이 아마 한동훈을 가만 안 놔둘 거다. 따라서 한동훈은 이 두 가지 문제를 절대 여야 대표회담에서 거론할 수가 없을 거다. 근데 만약 한동훈이 이 두 가지 문제를 외면하고 여야 대표회담을 한다면 여야 대표회담은 맹탕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을, 정치적 책임을 한동훈이 질 수밖에 없을 텐데, 그 경우라면 정치적으로 한동훈은 사실상 파산 상태가 될 것이다.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은 바지 사장에 불과하며 용산에 허락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바타라는 것이 명백해질 거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바로 그 두 가지 문제를 한동훈이 자기가 더 이상 아바타가 되기 싫다, 바지 사장이 되기 싫다고 그 두 가지 문제를 거론하는 순간 윤석열과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의정 갈등과 제3자 특검 중에서 특검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죠. 근데 한동훈은요, 조금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의정 갈등, 이 문제에 지금 관심을 더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며칠째 의정 갈등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제3자 특검 같은 경우는 한번 툭 꺼내놓고 한동안 조용하다가 또 한번 툭 꺼내놓고 또 조용하다가 마침내 꼬리를 내리는 그런 단계를 거쳤지만, 의정 갈등 이 문제의 경우에는 며칠째 계속 지금 입을 털고 있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대통령실을 거론합니다. 당정 갈등이 아니라 한정 갈등? 예. 대통령실에서 익명으로 말하는 거 좋지 않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얘기가 뭐냐게 나오냐면은 대통령실 관계자 이름으로 이게 윤석열과 한동훈의 갈등이 아니라 한동훈과 정부의 갈등이다. 따라서 한동훈이 개기고 있는 거다. 한동훈과 윤석열의 갈등이 아니라 정부가 정해놓은 정책을 한동훈이 개기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갑자기 한동훈이 발끈해가지고 대통령실 일부가 익명에 기대가지고, 익명성에 기대가지고 떠버리고 있다고 막 이렇게 승질을 냅니다. 그러면서 사실 너 윤석열하고는 뭐 감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윤석열하고는 감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족이죠. 그 말을 붙이는 것이 오히려 윤석열과의 감정이 상해 있다는 걸 입증하는 뭐 그런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이 얘기를 합니다. 한동훈은 모를 거예요. 이 얘기가 사실상 윤한 갈등을 공식 인정한 첫 번째 사례라는 거. 지금까지 갈등이 있다는 걸 인정한 바가 없었거든. 적어도 한동훈의 입으로는. 근데 이제 인정을 해버린 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절대로 한동훈 입에 올려서는 안 됐어. 정치적으로서는. 근데 이걸 입에 올림으로써 이제 윤한 갈등은 기정사실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대표야! 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금, 국힘당의 분위기를 보면은요, 이른바 친윤계가 한동훈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권성동인 것 같은데, 권성동이가 앞장서서 한동훈을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깐족되던 한동훈이 권성동한테 찍소리를 못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해. 검사 선배라서 그런가? 아무튼 지금 용산과 권성동 등등 어떻게 보자면 법조계 쪽 라인인 것 같아. 법조계 올드맨들, 올드보이들이 한동훈 밟아 죽이기에 지금 막 올인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이 상황에서 나온 얘기가 한동훈이 뭐다? 내가 당대표야! 라고 하는 거지. 얼마나 갑갑했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이때 맞춰서 나온 얘기가 뭐였느냐? 윤석열이 그 국힘당 연찬회에 불참했다라는 내용이죠. 연찬회, 그러니까 국힘당에서 저녁을 먹는 시간이죠. 한마디로 같이 모여서 저녁 먹는 시간이에요. 그 저녁 먹는 시간인데 작년에는 윤석열이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퍼컷 세레머니 이런 거 하곤 했는데 올해는 안 갔어요. 보통 안 갈 때에는 뭐 술을 보낸다든지 음식이나 다과를 보낸다든지 해가지고 내가 못 가서 미안해 라고 체면치레라도 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그것도 안 했어. 자, 이건 뭐다? 윤석열이 대놓고 불만을 표출한 거죠.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동훈은 정부 측에서 나온 정책 설명회에 아예 불참해버립니다. 이 연찬회 진행하는 과정에 정부 측에서 나와서 정책 설명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쏙 빠져버린 거야. 나가버렸어. 예. 윤석열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나도 보여줄 게 있다? 나도 할 수 있어 라고 휙 나가버린 거죠. 장군? 멍군? 뭐 이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요, 전형적인 검사들의 감정 싸움 하는 거 똑같아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이 감정 싸움을 벌일 때 중앙지검장이 총장한테 보고를 안 가요. 차장검사들 보내버려. 총장한테 보고를 가야 될 때 휴가를 떠나버리는 거야. 또는 아프다고 병원에 들어넣어 버려요. 자, 총장은 총장대로 중앙지검장을 불러야 할 자리에 중앙지검장을 안 불러요. 혹은 중앙지검을 가야 할 때에 안 가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종종 봤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 기자들은 쓰죠. 두 사람 사이에 뭐 감정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자, 다 그런 모습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은 연찬회에 안 가고 한동훈은 정부 쪽 행사에 보이콧 해버리고 감정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죠. 아마도 권성동이 공개석상에서 한동훈을 까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대놓고 그래? 나도 그러면은 나도 꼬장 부릴 수 있어 라고 개긴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권성동이가 도대체 뭐라고 그랬는데 근데 권성동이가 좀 말을 못되게 하긴 했더라. 당대표인데 너무 대놓고 깠더라고.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의 힘이 더 센 거 아니야? 당대표보다는 대통령의 힘이 세지. 당대표가 말이야 대통령한테 가서 설득을 해야지. 툭툭 던지는 식으로 야, 그 싸가지 없어서 안 되지 임마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런 식이면 권성동 니는 그냥 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냥 국회의원이잖아. 그런데 툭툭 던지듯이 하고 그러면 어떡해. 지야말로 설득을 해야지. 당대표는데. 자, 아무튼 그러니까 권성동이 대놓고 한동훈한테 도발을 한 겁니다. 권성동이 훨씬 나이도 많고 사법시험으로도 선배고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대놓고 한동훈을 야린 거죠.
뭐라고 얘기를 하냐? 대통령 따로, 당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권 재창출에 성공한 예가 없다. 야, 한동훈, 니 그딴 식으로 해가지고 니가 대통령 될 것 같니? 현실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더 세다. 어떻게 함께 갈지 고민해야지. 어떻게 이 의사 결정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이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더 자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툭툭 던지고 그래 임마. 야, 자식 아마추어 같게 말이야. 대놓고 핀잔을 준 겁니다. 거의 이거 공개석상에서 했어요, 이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연찬의 공개석상에서. 그러니 한동훈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대빠이 상한 거지. 아이씨, 내가 당대표인데 당대표를 거기다 앉혀놓고 밥 먹는 자리에서 나를 이렇게 야려? 아이씨, 나 안 해, 씨. 나 나갈 거야. 밥 먹는 자리에 박차고 나간 거지, 사실상. 자, 이 상황을 보면은 분위기가 좀 심각해요. 그죠? 근데 이 상황의 발단이 다 뭐냐? 의정 갈등. 그러니까 그 지금 의사 정원과 관련해 가지고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의 사이가 지금 본격적으로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한동훈이 뭐라고 툭 던졌는데 윤석열이 개무시하거나 뭐라고 반박을 하면은 한동훈이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의정 갈등의 경우에는 한동훈이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이 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는 고개를 숙일 생각이 없나 봐요. 다른 문제는 꼬리를 내리는데 이 부분은 꼬리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오히려 더 명확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하고는 정치적으로 거의 적대적이다 싶을 정도가 됐고, 사실상 윤석열이 탈당을 예고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식의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설마 탈당까지야 하겠어? 라고 생각이 들어요. 탈당 요거는 좀 과한 얘기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있느냐. 자, 제3자 특검 같은 경우에 한동훈이 지가 당대표 선거할 때 일종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거잖아. 그런데도 꼬리를 내렸어. 근데 의정 갈등은 왜 꼬리를 안 내리지? 뭐 믿고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자면은 한동훈은 제3자 특검까지는 양보해 줄 수 있지만 의정 갈등은 양보 못 하겠다라고 여기서 전략적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여기가 자기한테 상당히 유리한 지점이라고 보는 거지. 이와 관련해서 내일이군요. 날짜로 내일 열릴 여야 대표회담이 상당히 주목됩니다. 일단 의제는 최혜병 특검과 25만원법, 그 다음에 금투세 이런 것들이 정해졌습니다. 의정 갈등은 공식 의제에서 빠졌어요. 하지만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공통된 시각입니다. 국힘당 쪽에서도 거론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윤석열과 한동훈 사이의 갈등, 그 갈등을 폭발시킬 뇌관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의제, 최혜병 특검과 의정 갈등, 이게 다 들어간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은 여기서 의정 갈등에 더 목을 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동훈이 이 의정 갈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실게요. 제가 볼 때는 이 여야 대표회담이 어떻게 끝나느냐, 혹은 여야 대표회담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요,
한동훈하고 윤석열은 정면 대결로 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약속 대련이나 각각 다름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약속 대련이 아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정말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의정 갈등 부분인데 한동훈이 계속해서 이 의정 갈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개기고 있어. 윤석열한테. 제3자 특검까지만 해도 안 개겼어. 개기는 듯 하다가 용산에서 인상을 확 그리면은 꼬리를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의정 갈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말도 못하냐? 라고 개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여의도식 갈등 프레임으로 나를 인신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질을 피해가는 거다. 라는 거예요. 용산에서 연일 의정 갈등에 대해서 끼어들지 말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한동훈도 여기 지지 않고 내가 옳다. 라고 개기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히 어제 윤석열이 그 뭐 국정 브리핑인가 거기에서 이 의정 갈등, 특히 이 의료 체계 붕괴, 특히 이 응급실 문제와 관련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한동훈이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지금 의료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인 건데 지금 그게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 이견이 있는 게 뭐 잘못된 건가?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당대표다. 내가 나도 의견을 말하라고 내가 의견을 말하라고 63%가 나를 지지해 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대목은요. 한동훈이 대놓고 윤석열한테 개기는 장면이에요. 윤석열이 이거 뭐 응급실 의료체계 아예 문제 없어. 가봐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의료체계 지금 심각해. 라고 한 겁니다. 요것부터가 좀 심상치 않은 장면이죠. 자,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은 지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여론 지형상 자기가 유리한 자리에 왔다. 뭐 제3자 특검이니 또는 뭐 김건희 특검이니 뭐 도이치모터스니 이런 부분 혹은 지난번에 공소 취소 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 딴에는 툭 제대로 던졌다 싶었는데 오히려 여론이 약간 불리했어요. 하지만 이 의정 갈등 문제, 의료 체계 문제는 자기가 더 유리한 지형을 선점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밀리지 말고 계속 개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 지형상 내가 더 유리해. 그런데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윤석열은 의대 정원 2,000명 그거 당연히 늘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의대 정원 늘리는 건 국민들이 나를 지지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결국 둘 다 자신이 더 유리한 고지에 올랐고 그래서 내가 더 유리하다, 내가 우세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물러설 생각이 없죠. 한동훈 역시 내가 유리한 자리에 올라서 여론상 내가 유리해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꼬리 내리고 윤석열한테 져줬는데 이제 더 이상 져주기 어렵다. 계속 밀리면은 내가 당대표로서 꼬라지가 뭐가 되겠냐. 뭐 그런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한 달 동안
한동훈은 거의 존재감이 없었죠. 모든 권력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취임한 직후가 가장 힘이 세요. 근데 취임 직후부터 한동훈은 존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존재감 제로였단 말이에요.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한동훈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앞으로 남은 거는 아바타밖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한동훈이 뭔가 승부수를 던져야겠죠. 이 승부수가 던져지는 시점이 결국에는 여야 대표회담이 될 것이고, 그 여야 대표회담에서 던져지는 승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의정 갈등,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 이 두 가지는 윤석열도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고, 아니 양보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치명적 상처를 입을 거기 때문에 양보할 수도 없는, 양보할 생각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여야 대표회담의 의제가 됐어요. 그러면 여야 대표회담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재밌지 않을까요?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